30년 현직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샴푸를 다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될 샴푸 성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샴푸를 제대로 하는 방법. 샴푸도 여러분들 하시는 거 집에 각기 스타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반갑습니다. 운영원장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님의 머리를 만져봤는데요. 샴푸도 정말 많이 써봤어요. 체감상 100개 이상도 써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을 샴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샴푸 좋은 거 하나만 바꿔도 훨씬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샴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 고객님한테 맞지 않는 샴푸를 썼을 때는 확실히 머릿결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두피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 사례를 살펴보면 머리가 상할까봐 머리만 말리기만 하고 고데기나 아니면 다이슨 에어랩 같은 거, 그러면 열구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너무 푸석거리고 막 갈라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라고 문의를 항상 많이 주세요. 사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모발에 맞지 않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두피나 모발 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누가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행해서 아니면 그냥 마트에 지나다가 그냥 가격 대비 괜찮네? 라고 해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샴푸는 중요한 게 아니다. 샴푸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옵니다. 오히려 트리트먼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더 강조를 하시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만약 여러분 본인에게 맞는 샴푸를 쓰셨다면 두피가 개선되고요. 그리고 머릿결 또한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30년 현직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샴푸를 다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될 샴푸 성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샴푸를 제대로 하는 방법. 샴푸도 여러분들 하시는 거 집에 각기 스타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샴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알고 나시면 두피나 머릿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추천드리는 샴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샴푸는 크게 일반 샴푸와 그 다음에 탈모 샴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샴푸는 머릿결 개선에 초점을 둔 샴푸이고요. 탈모 샴푸는 모발의 볼륨감과 두피 건강에 초점을 둔 샴푸입니다. 일반 샴푸는 머릿결 개선, 즉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컨디셔닝 기능이 다수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콜라겐 내지 단백질 샴푸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탈모 샴푸는 아무래도 윤기보다는 염증, 피지, 각질 관리가 목적인 두피 중심에 힘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두피 환경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필요한 기능에 따라 선택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 피해야 할 성분인데요. 바로 SLS, 소듐 라우릴 설파이트, SLES, 소듐 라우레스 설파이트, 설파이트라고 부르고요. 설파이트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강하여 건조함, 각질,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두피나 피부에 접촉성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연구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파이트 계면활성제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포장용기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전성분 표시가 있는데요. 이 전성분 표시 내에 설파이트가 있다면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 다음 안 좋은 성분으로는 디메치콘이라는 실리콘 성분인데요. 이건 물에 녹지 않고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보습을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두피 모공을 막아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면 피부나 두피에 남아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거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머릿결 좋아지는 샴푸를 고르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깨끗한 세정을 원하시나요? 아님 부드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나요? 여기서 머릿결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세정력이 강하면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모발 보호막까지 같이 날아갑니다. 특히 두피가 민감하거나 두피염 그리고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점점 엉킴이 심해지고요. 모발이 푸석하게 변해버리며 두피 또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정력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게 정답이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샴푸하는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침에 머리 감는 분, 아니면 저녁에 머리 감는 분, 아니면 하루에 2번 머리 감는 분, 이렇게 사람마다 샴푸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샴푸하는 횟수가 모두 다르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강한 샴푸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은 지성이 많아서 세정력이 조금 좋은 샴푸를 쓰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세정력보다는 부드러운 샴푸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라는 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피 타입이라든가 모발 타입은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나서 느낀 정말 좋은 샴푸의 기준은 첫 번째, 세정력이 과하지 않을 것. 두 번째, 드라이 후 윤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정전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엉킴이 없이 전체적으로 손으로 빗질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빗질이 되는 그런 샴푸. 네 번째,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루에 2번 감을 수도 있고 1번 감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데일리 샴푸를 써도 두피나 모발에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샴푸가 바로 올큐어 워시입니다. 이 샴푸의 특징이 뭐냐면 천연제로 추출물로 세정력이 과하지 않으며 모발이 부드럽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빗질만 해도 충분히 모발이 정리가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특히나 이 샴푸 하나로 바디워시처럼 사용할 만큼 매우 순한 재료 덕분에 두피 트러블, 민감성 피부에도 탁월한 세정 기능을 보이며 샴푸만으로도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오히려 모발이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실제 저희 고객님들이 사용해보신 반응들을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하시고요. 엉킴이 엄청 줄었다. 그리고 윤기가 다르다. 부스스하지 않기 때문에 윤기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덜 쓰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트리트먼트는 선택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더 부드러운 걸 원할 때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되지만 트리트먼트 내에는 디메치콘이라는 아까 그 실리콘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모발 내에 잔존해서 어떤 시술적인 작용을 했을 때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거의 코팅막만 형성이 되고 부드러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들이 많아서요. 권하지는 않고 그래서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정제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것에 가장 부합이 되는 게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찾아온 게 이 올큐어 워시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하루 쓰고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3일, 일주일, 한 달을 사용하시다 보면 머릿결이 달라졌는데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그리고 샴푸의 제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꾸덕꾸덕하고 이러진 않아요. 굉장히 꾸덕한 느낌과 물 타입, 약간 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림성이 엄청 좋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물을 충분히 묻힌 상태에서 거품을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거품이 나오거든요. 이 샴푸가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발림성이 좋아요. 그래서 샴푸하시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반 샴푸와 탈모 샴푸로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샴푸는 컨디셔닝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 두피를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탈모 샴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천연 재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 두피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샴푸와 탈모 샴푸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며 보통 샴푸하면 샴푸하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시 몸을 다 씻어서 아무 상관없고 트러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천연 재료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에도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좋은 샴푸를 고르는 기준과 제가 추천해드린 샴푸도 아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샴푸를 해야 좋은 머릿결과 상큼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샴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머리 감기 전 빗질하기입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나 모발에 묻었던 노폐물, 먼지 등 각종 위해 물질을 빗질만 해줘도 30% 정도는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제가 느꼈을 때 손상되어 있는 모발은 물에 닿으면 바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아시죠? 왜 그러냐면 모발 자체가 손상되어 있는 모발은 거의 다공성 모발이라고 해서 안에가 텅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물이 흡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딱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때 억지로 빗질을 하면 손상만 가중되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엉키지 않게 충분히 빗질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적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헹구시나요? 아니면 물에 불려놓고 헹구시나요? 예, 맞습니다. 설거지 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놓으면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노폐물, 유분을 충분히 불려준다는 느낌으로 헹굼을 해주시면 훨씬 더 노폐물 제거에 용이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이온수가 좋은데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모공까지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다고 인식해서 유분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반대로 찬물로 헹굼을 하면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 오히려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샴푸할 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적당하며 팔 안쪽에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 미지근한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두피에 바로 물을 적시지 마시고요. 온도 체크는 기본입니다. 4번째는 샴푸 양인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500원 정도 동전 크기 정도로 한번 펌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바닥에 거품을 내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 지문을 사용하시면서 가로 세로로 교차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간혹 손톱을 세워서 박박 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두피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성이 심하다면 가볍게 애벌 샴푸 후에 본 샴푸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성격 급하신 분들 샴푸 바르자마자 10초 컷으로 바로 헹구는데요. 이러면 탈모를 부르는 습관입니다. 지금처럼 거품을 충분히 내고 1,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샴푸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고 두피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샴푸를 다 했다면 이제 내용품으로 충분히 말려줘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짧은 머리나 머리카락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머리카락 말리는 걸 매우 귀찮아 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데도 말이죠. 오늘 이렇게 샴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머리가 빠지거나 푸석해지는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면 때론 탈모약을 먹어야 하나? 비싼 모발 관리를 받아야 하나?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아무리 비싼 탈모약을 먹고 아무리 비싼 관리를 받아도 제가 알려드린 샴푸하는 기본 방법을 모르신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주의해서 실천하시면 분명 몇 개월 후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쓰고 추천드리는 제품이라서 저 통해서 구매하시면 온라인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있어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